다들 AI로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 방법보다 애초에는 기능조차 다 쓰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에 아는 대표님이 GPT 쓰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니 제가 쓰는 기능의 절반도 안 쓰고 있던 거예요. 한 달에 3만원, 1년이면 36만원짜리인데 완전 돈 낭비,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서 기능들을 찾아봤죠. 근데 말이에요, GPT에만 기능 20가지가 넘게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 운전을 잘 하려면 뭐 페달, 기어,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죠. 근데 너무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GPT 기능 5개도 10개도 아닌 20가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료도 정리했으니까 잊지 말고 받아가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PT 맞춤 설정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GPT는 IQ가 200자인 유치원생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GPT가 너무 똑똑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거를 어느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맥락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 유치원생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GPT 맞춤 설정 기능인데요. 여기 계정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GPT 맞춤 설정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맞춤 설정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놨고요. 아래 GPT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라는 란에는 제가 중요시하는 가치, 성격, 그리고 제 목표 등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그 양식을 무료 자료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캔버스 기능입니다. 우리가 GPT로 글을 쓸 때 뭔가 바로바로 수정하고 싶은데 이거 계속해서 복사 붙여넣고 하기 너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캔버스 기능입니다. 캔버스에도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캔버스 기능은 여기에서 글쓰기 또는 코딩 여기를 누르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잠이 잘 드는 법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해보라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창을 하나 켜서 이 창 내에서 작업을 시작을 해요. 여기 보면 에세이가 완성이 되었죠?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을까 한번 보면은 그냥 여기에서 바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정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편집 또는 설명, 추가적인 내용을 200자 정도만 적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딱 저렇게 표시한 데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서 보면은 이모지를 추가하든지 다듬다든지 독해 수준, 길이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몇 자로 더 늘려서 얘기해줘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클릭해서 그냥 다듬기 이런 방식으로 누르면 진행이 바로 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바로 일정 예약 기능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번 내가 들어가서 GPT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GPT가 먼저 나한테 말을 걸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왼쪽에서 모델을 O3, O4 미니 이 둘 중에 하나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매주 월요일 아침 9시마다 지난주 AI 관련 뉴스를 정리해서 알려줘. 이렇게 딱 치게 되면은 이렇게 딱 뭔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작업이 나와요. 보면 매주 지난주에 AI 관련 뉴스를 요약해서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매주 월요일 9시에요. 그럼 이 작업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 오른쪽 제 얼굴을 다시 눌러서 작업에 들어가면은 예약된 일정들을 이렇게 쫙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활용했었던 AI들인데요.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요약을 잘 해주죠. 일정 예약 기능으로 뉴스를 요약해서 받을 수도 있고 매일 아침 명언을 받아서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습관들을 체크해주는 그런 챗봇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기능은 메모리 기능입니다. 메모리 기능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었던 맞춤 설정 기능하고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죠. 나는 AI 활용법 유튜버야. 메모리 저장.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은 메모리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서 메모리를 추가로 저장해 줄 수가 있게 되죠. 이 메모리들은 우리가 GPT를 사용하다 보면 계속해서 알아서 저장이 되는데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설정에 들어가서 개인 맞춤 설정에 메모리 관리하기를 들어가면은 내 메모리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 중에서 메모리로 관리해야겠다고 GPT가 판단한 것들이 여기 쫙 나오고 이게 제 답변을 훨씬 더 잘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면서 이런 건 더 있어도 되겠는데 아니면은 이건 없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추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임시 채팅 기능인데요.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까 봤던 메모리 기능이 가끔씩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단 한 번만 사용할 거여서 저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GPT가 이런 것도 그냥 학습해버리는 단점이 있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구글 시크릿 기능 같은 건데 여기 오른쪽에 말풍선을 클릭을 하면은 임시 채팅이 열립니다. 임시 채팅의 경우에는 이 GPT 내에 아예 저장이 안 되는 채팅이에요. 여기에는 그 어떤 질문을 하든지 메모리에 저장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거짓부렁을 한번
한번 이야기를 해놓죠. 그럼 여기 보면 메모리가 저장되지 않는다, 이 채팅에서만 기억하고 있겠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한 번씩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탐탁치 않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도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만 저장 안 하면 끝이냐? 그건 아니죠. 오픈AI도 이걸 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지브리 그리느라 오픈AI에서 완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자기 얼굴들 넣은 거 다 거기 데이터 안으로 학습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학습되지 않고 내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집 동의를 꺼버릴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클릭을 하고 설정, 데이터 제어에 들어가서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에서 모델 개선을 꺼주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넣든지 간에 이거를 GPT가 모델 향상을 위해서 학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다들 이 기능은 꺼놓으시기를 바래요. 다음으로 여러분, GPT에 앱을 깔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휴대폰 앱 말고 컴퓨터 앱이요. 여기 좌측 하단에 내 프로필을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도움말 앱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은 GPT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옵니다. 여기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은 for 데스크톱에서 맥용도 있고 윈도우용도 있습니다. 저는 맥용이니까 맥용을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이렇게 다운을 다 받고 나면은 앱을 깔고 나면 이런 앱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냥 그럼 이제 앱하고 그냥 웹에서 사용하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뭐냐? 프로필을 클릭해서 설정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 설정 아래쪽에 보면은 키보드 단축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알아서 설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라고 하면 GPT 사실 웹에서 딱딱 다 들어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내가 뭐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단축키만 딱 눌러주면 이렇게 작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GPT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가를 가르게 되는데 일단 지금 무조건 많이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꼭 앱 깔고 단축키까지 설정해서 매일매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채팅을 하고 나중에 다시 참고하려고 찾아보는데 채팅이 어딨지? 못 참겠는 경험 없으신가요? 그거 사실 30일만 지나면 자체적으로 채팅이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라지지 않게끔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아카이브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미리 얘기해놨던 채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너무 보관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오른쪽 점 3개에서 아카이브에 보관만 딱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아카이브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 아래 프로필을 누르고 설정, 데이터 제어,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을 딱 누르면은 여기에 바로 아까 했었던 채팅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것 말고 대화 아카이브 보관 취소를 눌러서 다시 꺼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삭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볼 거는 GPT 단축키입니다. GPT에도 단축키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 키보드 단축키를 누르면은 키보드 단축키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활용을 정말 많이 하는 거 2가지고 나머지는 사실 별로 활용을 하진 않아요. 제가 자주 활용하는 2가지가 무엇인가? 새 채팅 열기와 채팅 입력이 집중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거를 작성을 하고 추가 페이지를 열고 싶으면 커맨드 쉬프트 O를 누르면 새 페이지가 바로 뜨게 되고요. 제가 다른 데를 클릭을 해서 바로 채팅에 참고가 되어 있지 않을 때 Shift ESC를 누르면 바로 채팅으로 이 깜빡거리는 커서가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채팅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10번째는 달리3로 이미지 그리기입니다. 이미지 그리는 거 아마 저희 채널 구독자면 다들 하실 줄은 아실 텐데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에다가 그려줘라는 거를 넣거나 아니면 도구를 클릭을 해서 이미지 그리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잠자는 강아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바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제 다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진 이후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수정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기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위에 선택을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번 객감을 물고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객감을 문 채로 자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모습에서 딱 객감만 물고 있는 모습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디테일한 수정을 한번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이미지 생성한 것들 내가 직접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것도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러리 기능인데요. 여기 탭을 열고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생성했던 모든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미지만 볼 수 있는가? 아니요. 채팅도 우리가 직접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지 말고
말고 여기 채팅 검색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작성했던 것 중에서 다시 찾아봐야 되는 게 있다면 키워드를 작성해서 바로 깔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30일 지나면 채팅 없어지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GPT가 사실 2024년 6월 이후의 정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최신 정보를 물어보면 생뚱맞은 대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GPT가 알아서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거는 웹 검색 기능, 여기 바로 도구를 클릭해서 웹에서 검색하기를 누르면은 가능합니다. 이걸 또 누르지도 않고 그냥 검색해서 찾아줘 라고 얘기해도 가능한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6월 1일인데 사전투표가 끝났으니까 사전투표 투표율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집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내가 명확하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웹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채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러면은 뭔가 나만의 GPT 챗봇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그게 사실 가능한데요. 왼쪽에 클릭하고 여기 GPT라고 클릭을 하면은 옛날에 GPT-S라고 적혀있던 GPT만의 챗봇을 모아놓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챗봇을 찾아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름과 설명, 이거에 대한 지침을 내리면은 이 지침을 따르는 챗봇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하나 추천드리자면 GPT 파인더라는 거를 한번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GPT의 경우에는 다른 GPT 챗봇을 찾아주는 GPT입니다. 내 상황에 필요한 GPT-S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 기능을 찾아보세요. 그거 말고도 제가 추천드리는 GPT-S들은 정리해서 무료 자료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GPT-S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전부 다 GPT-4o 기반으로만 작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GPT가 가지고 있는 모델 중에서 가장 최악의 모델이 GPT-4o인데 그것 말고 O3라든지 O4 미니 하이라든지 너무 좋은 추론 모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GPT-S에서는 활용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챗봇의 기능을 그대로 내가 개인으로 옮겨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프로젝트 기능인데요. 프로젝트 기능은 이렇게 사이드바에서 여기 프로젝트 파일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놨고 한번 전에 심리학 수업을 하다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일을 넣을 수가 있고 지침도 넣을 수가 있죠. 이 지침에서는 이 GPT가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한 그 사전 설명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고 이 파일을 추가해 놓으면 이 GPT가 이 프로젝트 내에서는 알아서 그 파일 내의 내용을 참조를 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뭔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뭔가를 생성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GPT-S 프로젝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영상 깊고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진짜 대박인 기능인데요. 바로 딥리서치입니다. 딥리서치 안 보신 분들은 진짜 한번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여기 도구를 하나 클릭하고 심층 리서치 실행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딥리서치를 활용이 가능한데요. 얘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엄청 방대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주는 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서치 기능으로 한번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AGI가 언제 달성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GI가 언제 달성할까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다시 대답을 하면은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10분 정도가 걸려서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요. 한번 보죠. 이렇게 긴 보고서가 한 번에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거를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PDF로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받으면 이렇게 읽기 쉽게 PDF 파일로 바로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딥리서치 기능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GPT로 정말 생생하게 대화까지 가능해요. 마치 영화 헐처럼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버튼 모르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바로 대놓고 있습니다. 여기 음성 모드 사용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마이크를 켜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혹시 내가 알면 좋을 AI 지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AI 분야에서 알고 있으면 좋은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알려줄게. 첫째, 머신러닝이야. 이건 AI의 한 분야. 아, 너무 느려. 조금만 더 빠르게 말해줘. 알겠어. 더 빠르게 말해볼게.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학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기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상 하나로만 만들어도 굉장히 길어지는 내용이니까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사실 GPT 구독을 하면은 이미지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이 사이드바를 열고 소라라는 데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미지에서 비디오로 바꾸고 비율 조정하고 해상도까지 조정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바로 영상 생성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성했는지는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팁인데요. 바로 GPT 절반 가격으로 구독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사실 조금 꼼수고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미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얼굴을 클릭을 해서 플랜 업그레이드를 누르고 구독 관리에 들어간 다음에 한번 구독 취소를 눌러보세요. 그 구독 취소를 눌렀을 때 여기 50% 저렴하게 플러스를 유지하세요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성공입니다. 3개월 동안 GPT를 반값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오퍼 받기를 누르고 결제를 진행을 하면은 바로 할인가로 3개월 동안 진행이 가능합니다. 꼭 한번 진행해 보세요. GPT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AI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일 텐데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AI가 전부 다 바꿔버릴 앞으로의 시대에 누구보다 앞서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영상 10개도 안 돼서 구독자 1만을 달성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저는 사실 꿈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 작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AI 활용법 교육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AI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인데 그 과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AI 빈부격차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끔찍하게 벌어질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거 진짜 큰 힘이 돼요. 만약 AI 소식과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꿈과 제 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뉴스레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좋으셨다면 제 채널 아직 작아가지고 다시 알고리즘에 뜨지 않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구독해 놓으시면 놓치지 않고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